자, 오늘은 변곡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덜덜 떨었어요. 여기서 음봉이 빠졌는데 제가 이제 불안해서 증시가 좀 빠졌으면 좋겠다 얘기하면서 위에 저항선을 그어놨더니 1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뚫어버렸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랫꼬리가 달리고 변곡점이 형성이 됐죠. 그러면은 얘가 만들어져 있는 여기 박스 내에서는 이 캔들 하나가 지지저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오전에는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 이게 좀 더 과해졌으면 지지라인을 깨트리고 떨어질 수 있었던 자리예요. 근데 그 구간을 마지막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받쳤죠. 그러니까 누군가 오전에 거래가 활발할 때 던지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오후장에 그거를 받는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캔들이 이런 아랫꼬리 달린 망치형 캔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를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이런 캔들을. 그러니까 변곡점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거를 변곡점이라고 부르죠. 매도세를 매수세가 이겼을 때 또는 매수세를 매도세가 이겼을 때 이런 지점. 그래서 이 변곡점은 어디서 뜨는 게 제일 좋냐? 주가가 역배열에서 떨어졌다가 파동이 한번 나오고 이렇게 지지를 받다가 주가가 한번 살짝 올라가겠죠. 요 올라가는 시점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여기서 주가가 이미 크게 상승을 해버리면 의미가 없고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한 요 정도 위치에서 이런 변곡 캔들이 뜬다. 그리고 이 변곡 캔들이 뜬 시점이 이렇게 이평선이 지나가는 요런 시점에 뜬다라고 한다면은 되게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추세를 한번 돌리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자리에 눌림까지 왔죠. 그럴 때 우리가 바닥에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첫 파동에서는요 이게 진짠지 아닌지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는 주가의 첫 파동은 피하라라고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첫 파동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면은 이게 어쨌든 바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바닥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손절가가 명확해져요. 막 매집이 좋고 주가가 좋고 막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손절가가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판단하기가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자하기가 난이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투자를 했을 때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하고 하면은 우리가 전고점까지 먹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돌립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시점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와중에 변곡점이 생긴다면 이 앞에 쌓여져 있는 이런 매집의 형태들 플러스 눌림목, 가격이 싸요. 싼 지점에서 그 떨어지는 구간을 방어해주는 매수세까지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합쳐졌을 때 이 변곡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아가방 컴퍼니. 자, 이 종목을 봐볼게요. 주가가 큰 파동이 한번 나왔죠. 이 파동이 나온 이래로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본전을 줬죠. 그래서 바닥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주가는 우상향을 합니다. 크게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주가가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를 받고 있는데 단기간에 주가가 3번 빠져요. 우리가 이거를 흑산병이라고 하죠. 주가가 여기를 이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캔들을 합쳐보면은 장대 음봉이 쭉 빠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음날 단번에 회복을 합니다. 3일 동안 연짝으로 쭉쭉쭉 빠졌는데 쭉 올라와요. 그러면 이 캔들 4개를 합치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다가 눌러주는 시점에 변곡점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변곡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포인트가 캔들 하나로 표시가 되기도 하고 이게 반대로 돼 있어도 매집봉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캔들 하나가 아니지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캔들 하나가 아닌데 여기 매집봉 있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여기 지지라인을 깰 때까지는 매도세가 압도적으로 좋았죠. 압도적으로 힘이 좋았기 때문에 이거 주가 못 올리고 빠지나 했는데 이거를 더 센 힘으로 장악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올라온 것까지만 봤을 때 이게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우연으로 누군가 시장가로 잘못 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라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날 다다음날 버팁니다. 생각해보시면은 이때 빠질 때는 바로 회복을 해요. 근데 회복을 하고 나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어요. 확정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손절은 어디가 돼요? 여기가 됩니다. 요런 자리가 지지저항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캔들을 합쳐보면은 요런 망치형 캔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망치형 캔들이 되기 때문에 이 몸통의 시가가 되겠죠.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변곡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패턴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패턴을 공부할 때도 일정하게 움직이는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여기 흐름에서 뭔가 갑자기 변화가 생기고 그 포인트가 나왔을 때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포착이 됐을 때 우리가 포인트
포인트를 찾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변곡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망치형 캔들이 떴다고 전부 변곡점이 되진 않아요. 자, 이것도 지금 영화 테크를 잘 보시면은 계속 쭉 빠지죠, 주가가. 근데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단점은 뭐냐면, 얘가 떨어지는 동안에 이 추세를 돌릴 만한 어떤 큰 파동이 없다는 거, 이거 단점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투자를 하든 분석을 하든 이건 알고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큰 파동이 부족하다. 그래서 얘가 여기서 주가가 만약에 올라온다면 이거는 첫 파동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분석을 합시다. 자, 주가가 바닥에 빠졌고 매집봉이 하나 있네요. 매집봉이 떴을 때 이전 언덕의 본전을 다 주지 못했지만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갓돌이가 떴고요. 이평 때리기를 못한 상태에서 이평선에서 지지가 나왔죠. 자, 이평선 밑에서 위아래 흔들면서 바닥 다지고 매집봉 만들었던 주가가 이평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어제 같은 날 주가가 빠지면서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나 싶었는데 꼬리 달고 올라왔고 오늘 양봉이 나왔어요. 그럼 이런 것도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종목은 여기가 손절이 되겠죠. 7,740원. 손절 라인이 확정되는 거고 얘가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겠죠. 이 박스에서 이런 변곡점이 생겼을 때 여기를 포인트로 잡아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다른 차트 하나 더 봅시다. 자, 보세요. 주가가 쭉 빼요. 바닥까지 쭉 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여기서 갑자기 과대 낙폭을 해요. 뜬금없이 주가가 갑자기 바닥으로 팍 빠져요. 개파락이 떴어요. 자, 그러면은 봐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요거 좀 올라왔다고 주가가 툭 떨어질 정도면요,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맞잖아요. 이때까지도 이렇게 떨어졌던 주가가 여기서 장대가 뜬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올라왔던 것 뿐이에요. 살짝 올라왔다고 이거를 누군가 갑자기 또 물량 쏟아부어가지고 툭 떨어뜨리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 여기서 갑자기 툭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다음날 어떻게 돼야 돼요? 또 툭 떨어져야 돼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좀 불편하게 양봉으로 끝났네? 그죠? 양봉으로 끝났고 거래량도 안 나와요. 이상하죠? 이것도 변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가가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전체적인 추세에서 이탈하지 않았고, 이거는 잘하면 반대로 뭐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드렸고, 이게 다음날 양봉이 나왔어요. 똑같죠? 아까 봤던 거랑. 변곡점을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포인트가 나왔죠. 그럼 손절가는 어디가 돼요? 여기가 됩니다. 확실해지죠. 그럼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고 올라가면 먹으면 돼요. 올라갔죠. 이런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보세요. 이제 이거는 변곡점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렇게 갑자기 골파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골파기를 하는 애들도 제가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얘가 혹시라도 여기서 툭 떨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 나오면은 의심을 해보세요 라고 하거든요. 이것 또한 뭐예요? 이것 또한 변곡점의 일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졌을 때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돌아 올라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혹 가다가 많은 분들이 이게 떨어질 때 매수를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툭 떨어졌을 때는 이거는 매도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지속했을 때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악재가 나왔을 때는요, 두드러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뭔가 에러가 걸렸어. 그랬을 때 좀 많이 얻어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위험성도 배제시키고자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투자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음봉이 떨어지는 이 포인트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돌려주는 파동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건 이제 제 의견이에요. 이런 눌림자리를 샀다가 내가 잘못 물려버리면은 매매 한 번에 내가 몇 달 동안 모았던 수익이 다 날아가기도 해요. 자, 지금 YN텍 요거는 주가 떨어지다가 여기서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주가 더 떨어지다가 이평을 때린 상태고, 어제 증시가 빠졌던 구간에서 여기 이평선 근처죠. 이평선 근처에서 아래꼬리 달린 변곡점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 지지 저항 자리가 확실한 편이고, 여기를 기점으로 얘가 만약에 올라오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되게 힘이 셀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변곡점을 기점으로 해서 구름대까지 돌파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이 변곡점을 통해서 여기를 돌파한다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힘이 없잖아요. 호가창도 비어있어요. 거래량도 많이 없는 편이에요. 이런 종목이 이 변곡점이 나오고 구름대를 뚫는다면 여기 뒤에서는 장대봉이 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 변곡점이 떴기 때문에 이 변곡을 기준으로 주가가 돌아서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라.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변곡점이 타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변곡점이 나왔을 때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분석을 해 나갈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요게 여기서 올라온 게 아니라 변곡점이 떴는데 다음날인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변곡점에 대한 가치는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를 뚫어야 이 변곡점이 의미가 있는 거지, 얘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은 의미가 없어져요.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분석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곡점이 떴을 때는 뭐다? 주가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던 애들이 떨어져요. 이런 지점에서 변곡점이 뜨던가, 이런
지점에서 변곡점이 뜨던가 했을 때 우리가 타점을 잡기 편할 수 있다. 갈 수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개파락이 떴거나 눌림 자리에서 망치형 캔들이 떴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